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MBN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현역광에 대한 여러 유튜브 분석 영상과 시청자 반응들입니다. 네. 이게 겉보기엔 시청률도 뭐 두 자릿수 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료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방송가에서는 이걸 두고 시청률 비상사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바로 경쟁 프로그램인 TV조선의 미스트로3 때문이죠. 아, 미스트로3가 최근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격차를 확 벌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현역광 시청률은 그냥 프로그램 인기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국 투어 콘서트 규모나 한일 가왕전 같은 후속 프로그램의 성패까지 다 달려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랑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준결승을 앞두고 패자부활전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칼을 꺼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패자부활전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온갖 추측이랑 논란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제작진이 시청률 때문에 좀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중심에선 패자부활전의 내막, 네, 그리고 또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불만, 공정성 문제, 공정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프로그램 인기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10대 참가자들이 정작 우승은 절대 못한다는 분석이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그 패자부활전이요. 네. 이게 분위기가 진짜 좀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 그 차지현 씨랑 스테파니 씨. 맞아요. 이 두 사람을 둘러싼 얘기가 정말 흥미롭죠. 그렇죠. 차지현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자창력으로 장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네, 마스터들 극찬을 받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준결승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 자료 영상을 보니까 무대 끝나고 너무 긴장해서 애착 인형을 손에서 못 놓고 바들바들 떠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해요. 차지현 씨가요. 무대 위에서는 그 카리스마가 엄청난데 네. 애착 인형이라니. 심지어 마스터 제안에 생전 처음으로 애교까지 보여줬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장군이 애교를 부릴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차지은 씨의 대항마처럼 묘사되는 스테파니 씨의 상황이에요. 아, 스테파니 씨? 네, 스테파니 씨는 사실 이전 라운드부터 계속 라이브 실력에 대한 좀 아쉬운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맞아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왜 계속 살아남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꾸준히 나왔던 참가자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련 기사들을 보면 마치 스테파니 씨가 차지연 씨를 꺾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이변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스테파니 가창력 논란 딛고 차지연 꺾을까? 뭐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게 시청자들이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도 스테파니 씨가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건 제작진이 시청률을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예상 밖의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과는 상관없이 차지연 같은 실력자가 논란의 참가자한테 지는 그 충격적인 그림. 네, 그걸로 화제성을 그냥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와, 만약에 정말로 스테파니 씨가 부활하면 이건 단순히 이변이 아니라 프로그램 공정성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사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실력 경쟁이 아니라 그냥 제작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쇼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게 뻔하죠. 그런데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는 건 제작진의 의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이 꽤 깊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한 시청자가 남긴 장문의 글이 있던데 방송 편집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7회 방송을 예로 들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었죠. 네. 예를 들면 심사위원 심사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끊고 점수를 공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유독 특정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를 견제하는 듯한 멘트만 반복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군요. 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비하인드 영상이 빈예서 이수연,
홍지훈, 차지연, 솔지, 김주희 딱 이 세 팀 분량밖에 없어서 네, 맞아요. 다른 참가자 팬들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편집 문제보다 시청자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 사건이요? 바로 빈예서 양의 무대였죠. 네, 노래 2절 가사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연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는데도 500점 만점에 292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일 말이죠. 맞습니다. 이 점수를 두고 시청자 게시판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만약 어른 가수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과연 저 점수가 나왔겠느냐. 어리다는 이유로 동정표를 준 거라면 경연에 의미가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이게 바로 시청자들이 흔히 말하는 PD픽, 그러니까 제작진이 밀어주는 특정 참가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폭발한 지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안쓰러워도 이건 엄연히 실력을 겨루는 경연인데 그렇죠. 감성적인 점수가 들어간 순간 경연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이미 빈예서 양이 결승에 진출했다는 스포마크까지 나온 상황인데도요. 네. 저런 실수를 하고 합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탈락이 맞다, 이런 여론이 여전히 아주 거셉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빈예서양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뜨겁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참가자의 영향력이나 화제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빈예서양을 포함해서 이수현, 김태연 양까지 이 10대 3인방이 사실상 현역 강왕의 시청률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숫자가 그걸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듀엣 무대를 예로 들면 빈예서 이수연 양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가 33만 회. 그런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차지연, 홍지훈 팀은 17만 회, 솔지, 김주희 팀은 15만 회에 그쳤어요. 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솔로 무대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더요? 네, 마스터들에게 극찬을 받았던 솔지 씨 무대가 45만 회인데 김태연 양 무대는 48만 회. 그리고 가사 실수를 해서 논란이 됐던 빈예서 양의 무대는 무려 5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와... 논란조차도 화제성으로 흡수해버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없으면 프로그램 화제성 자체가 반토막 날 거라는 분석이 과장이 아니었네요. 네, 전혀요. 팬덤도 막강하고 화제성도 최고고 시청률까지 이끈다. 그럼 당연히 이 10대 친구들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정반대로 이들은 절대 우승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아니, 방송사 입장에선 이들을 우승시켜서 그 인기를 쭉 이어가는 게 무조건 이득일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그 지점이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송사의 진짜 공인, 저희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요? 네, 프로그램 우승자가 되면 이후에 방송될 스핀오프 예능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촬영들은 보통 밤 10시를 훌쩍 넘겨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10대 참가자들은 심야 활동에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우승자를 매번 밤 10시만 되면 집에 보내거나 중요한 장면에 판넬로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활동에 제약이 없는 성인 우승자가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방송 이후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고려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네.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였던 전유진 양 사례랑 비교해보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네, 아주 좋은 비교입니다. 전유진 양도 우승 당시에는 10대였지만 우승 직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죠. 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 현역 가왕의 10대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이 때문에 제작진이 이들의 압도적인 화제성은 결승전까지 시청률 견인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최종 우승의 영광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 성인 참가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빈예서양이 가사 실수를 하고도 구제받는다거나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놓였다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듯한 모습들이 네, 어쩌면 시청률을 위한 고도의 연출, 일종의 드라마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팬덤을 붙잡아두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실력은 출중하지만 아직 어린 10대 참가자들을 성장형 캐릭터로 소비하면서 프로그램의 동력으로 삼고 최종적인 실리는 방송사가 챙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현역가왕은 미스트로3와의 시청률 전쟁이라는 지상과제 앞에서 공정성 논란이라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논란의 가장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10대 가수들의 현실적인 한계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들의 막강한 팬덤과 화제성은 프로그램을 결승전까지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지만 동시에 우승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참으로 모순적인 상황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연,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측 불가능한 순수한 실력 경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송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법적인 현실에 맞춰 이미 결말의 방향이 정해진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